그린벨트 내 취락지구에서 주택을 짓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런 이제 질문도 해오고 여러분들도 이제 아마 주변에 이 얘기를 많이 들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린벨트 취락지구 이거는 이제 그리고 이제 그린벨트 해제 취락지구가 있고 그린벨트 내 취락지구가 있고 그린벨트 취락지구가 있고 그린벨트 해제 취락지구가 있고 전부 다 개발 제한 구역법에 전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린벨트 그 취락지구는 이제 10호, 열호 호수밀도가 이제 10호 이상, 그러니까 1만 제곱미터당 10호 이상.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 지역은 20호 이상입니다. 그래서 10호 이상 20호, 요 10호에서 20호 일반 제곱미터. 물론 이제 서울시는 100호 이상입니다. 100호. 그래서 하여튼 그 그린벨트 내 취락지구와 해제 취락지구를 지정하는 이 지정 기준이에요. 지정 기준. 그래서 이 주택 호수 산정 기준은 우선 그린벨트 지정 당시부터 이 대지인 토지와 그린벨트 지정 당시부터 그린벨트 건축물 관리 대상에 등재된 주택이 있는 토지. 이건 이제 주택 1호로 산정한다. 뭐 이런 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이제 그리고 그린벨트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지인 토지로서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의 신축이 가능한 토지 중 이 분할이 가능한 토지는 분할이 가능한 필지 수만큼 주택 1호로 산정한다. 분할이 가능한 필지 수만큼. 그리고 그린벨트 지정 당시 그린벨트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 동거하는 기혼 자녀를 분가시키기 위해서 건축한 다세대 주택. 이것은 다 합쳐서 주택 1호로 산정하는 거예요. 그 밖에 공유주택은 가구를 주택 1호로 산정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택을 용도 변경한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이건 주택 1호로 산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그린벨트 취락지구에 대해서 좀 주택 호수 산정 기준이나 취락지구 지정 가능 면적을 또 살펴보면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 수 이거를 나누기 이 호수 밀도 그러니까 1만 제곱미터에 5에서 10호 요로 이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더하기 또 경계선의 이 정형화를 위해서 기본 면적의 30% 범위 내에서 가산하는 면적. 그리고 더하기 도시계획 시설 부지 면적. 이렇게 이제 취락지구 지정 가능 면적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린벨트 해제 취락지구 해제된 이제 취락지구에서 이거는 이제 20호 이상 1만 제곱미터 20호 이상 그리고 서울시는 100호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죠. 어쨌든 이 도시관리계획 위반의 기준일 이거는 이제 기준 당시에 그린벨트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거고, 그리고 그린벨트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지인 토지로서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 그런 신축이 가능한 나대지와 그 주택지 조성 목적으로 시장 또는 군수 허가를 받아 조성되었거나 조성 중이던 토지는 주택 1호로 산정한다. 그리고 그린벨트 지정 당시부터 있던 다세대 주택 이것은 이제 주택 1호로, 공유주택은 가구당 1호로, 또 무허가 건축물은 주택 동수에 관계없이 주된 건축물만을 주택 1호로 산정한다. 그리고 주택으로부터 용도 변경이 가능한 근린생활시설, 또 사회복지시설, 공동이용시설 이것 중에서 근린생활시설은 주택 1호로 산정한다. 어쨌든 이 취락지구 지정 가능 면적을 보면, 그러니까 그린벨트 해제 취락지구에서 요 취락지구 지정 가능 면적은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 수 나누기 호수밀도 앞서 10에서 20호 1만 제곱미터 더하기 대규모 나대지 등의 어떤 1천 제곱미터 초과 부분의 면적 또 더하기 도시계획 시설 부지 면적으로 해서 취락지구 지정 가능 면적을 산출한다. 다음은 이제 개발 제한 구역 관리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종합적 보전 또 관리를 위해서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서 이제 5년 단위로 7대 권역별 관리계획제도를 운영합니다. 이것은 이제 시도지사가 수립해서 2개 이상의 행정구역을 포함한 경우에는 이제 공동 수립해서 국토부 장관에 신청하는 거고, 이제 그 구체적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그 내용을 보면 이 관리 목표나 기본 방향, 토지 이용 또는 보증 그런 계획, 또 시설물 설치 계획. 이거는 이제 시설물 설치 계획에는 이제 도시계획 시설을 또 건축 3,000제곱미터 이상, 형질배경은 일반 제곱미터 이상. 이게 이제 시설물 설치 계획이에요. 그리고 주민 지원 사업, 또 불법 행위 단속, 이 계획, 이런 구역 관리 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계획 내용에. 수립 절차는 뭐 도시관리 계획, 그 앞서 얘기했던 그 내용과 같고요. 입지 시설은 도로 등 공공시설, 또 공원 체육시설 등 여가시설, 또 국방시설, 이런 것들이 이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 속에 있는 입지시설이다. 이 주요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기본 방향과 목표, 또 개발제한구역의 현황 및 실태조사, 토지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 이 관리계획 수립 대상 시설은 이 도시계획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토지 형질 변경 면적 1만 제곱미터 이하고, 또 건축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하인 소규모 시설, 이거는 이제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경우에는 관리계획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대규모 건축시설이라든가 시설, 이것은 이제 건축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토지 형질 변경 면적은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그렇게 한다. 다음은 이제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이제 개발제한구역 내에 허용되는 것이 어떤 건가? 허용 행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의 건축이라든가 용도 변경, 또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또 중목의 벌채, 토지의 어떤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야적 행위, 또는 뭐 도시 또는 구은계획 사업 시행 등의 어떤 행위,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죠. 금지되는 거죠. 그렇지만 허가받은 경우에는 예의적으로 허용되는 게 있습니다. 구역 관리에 도움이 되거나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가 불가피한 시설들, 예를 들면 허용시설을 보면 공원이나 녹지, 시의 체육시설 등 요 시설 설치가 개발제한구역의 존치라든가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시설, 앞서도 말씀드렸죠. 그리고 도로, 철도 등 이 선형으로 인해서 개발제한구역 통과가 불가피한 시설,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 그리고 공항, 항만 등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해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해야만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그리고 이제 이 국방, 군사에 관한 시설이라든가 교정시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나 생활 편익, 생업을 위한 시설, 이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공장이나 판매시설, 이런 것 등, 이것은 이제 그린벨트 취지와 부합하지 않은 시설, 이런 것인데, 기존 시설 증축은 가능하지만, 하여튼 그린벨트 내 입지가 많았던 정부 공공청사, 이런 경우는 2009년도부터 입지를 제한했고, 무분별한 어떤 입지와 용도 변경이 우려되는 민간 소요 시설, 그리고 그린벨트 이외 일반 지역에 확보 가능한 시설, 이것은 제외했다. 이 예의적으로 허용되는 걸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죠. 예의적으로. 또 하나는 이제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철거된 건축물 이축을 위한 행위, 또 농림수산업을 위한 개간 등 영농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또 중목 벌채, 토지의 분할, 모래, 이거 물건을 적치하는 경우, 또 법령의 개정 폐지에 따라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대지 또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 이걸 증축하거나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 이런 행위, 이런 것은 좀 허용되는 것으로. 이 개발제한구역 그 세부 허용 시설을 살펴보면 앞서도 뭐 몇 번 말씀드렸죠.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은 가능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공공공지, 뭐 녹지, 하천, 운하, 등산로, 산책로, 시립 체육시설, 축구장이라든가 이런 거. 소규모 이 실내 체육시설, 이거는 이제 8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소규모. 예를 들면 뭐 배드민턴장 뭐 정도, 뭐 그런 탁구장이나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골프장, 또 휴양림 산림욕장, 청소년 수련시설, 이 도시공원, 이 개발제한구역 홍보시설, 수목장림, 뭐 방지시설 이런 것이 이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시설과 필수시설이 있어요. 철도라든가 궤도, 도로, 관계, 이 발전용 그 용수로, 또 상하수도, 뭐 공동구, 전기공급설비, 전기통신, 방송시설, 송유관, 또 집단 에너지 공급시설, 뭐 버스 차고라든가 가스 공급시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개발 제한 구역을 통과하는 선형 시설과 필수 시설로 볼 수 있습니다. 또 개발 제한 구역에 입지해야만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 공항, 항만, 주차장, 학교, 지역 공공시설, 지역 공공시설이라는 것은 보건소라든가 노인 요양시설, 뭐 경찰, 뭐 파출소, 뭐 이런 거, 도서관 이런 것들이겠죠. 국가의 안전 또 보안 업무 시설, 또 폐기물 처리 시설, 자동차 천연가스 공급 시설, 또 가상 시설, 또 장사 관련 시설, 환경 오염 방지 시설, 또 공사용 임시 가설 건축물, 또 동물 보호 시설, 또 문화재 관리 시설, 또 경찰 훈련 시설, 택시 차고지, 뭐 전세 버스, 화물 차고지 이런 것들이 개발 제한 구역에 입지해야만 기능과 목적이 달성 될 수 있는 시설이죠. 국방 군사시설, 교정시설, 또 이 개발 제한 구역 주민의 주거나 생활 편익, 또 생업을 위한 시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 동식물 관련 시설, 뭐 축사 등 이런 거. 그러니까 축사는 이제 1000제곱미터 이하죠. 그리고 이제 잠실 아시죠? 여기 우리 지역 잠실. 거기 위에 키웠던 곳이 뽕나무. 예, 지금 잠실. 그럼 저장 창고, 양어장, 사육장, 작물 재배 사 이런 거 500제곱미터 이하. 또 온실, 퇴비사 이런 경우. 이 퇴비사는 300제곱미터 이하. 또 창고나 지역 특산물 가공 판매장 이건 300제곱미터 이하. 마을 공동 특산물 가공 판매장은 1000제곱미터인데요. 개인은 300입니다. 그 다음에 관리용 건축물 이런 거, 슈퍼마켓, 또 휴게 음식점, 이용원, 세탁소, 의원, 탁구장, 당구장, 사진관, 목공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마을 진입로, 주차장, 공로작업장, 복지관, 공동구, 공동구판장 이건 1000제곱미터 이하. 또 간이 급수용 양수장, 또 미곡 종합처리장 2000제곱미터 이하. 농어촌 체험마을 이건 20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게 개발지역구역 그 주민들의 주거나 생활 편익이라든가 생업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보존부담금 제도에 대해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을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 그 보존부담금이라는 것을 부과하고 징수합니다. 물론 이것은 시군구에 다 유임한 건데, 이 개발제한구역 보존부담금 대상은 이 토지를 형질 변경했거나 이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은 자, 그리고 해제 대상 개발 사업자 중에서 훼손지를 복구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이같이 보존부담금을 부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개발제한구역 보존부담금을 사용 용도는 개발제한구역 토지 매수를 하거나 주민지원 사업을 하거나 공원화 사업을 하거나 인공조림이라든가 구역관리에 한해서 사용하도록 개발제한법, 개발제한구역법 제2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이 보존부담금 산출 방법 산식이 있죠. 당해 지역 개별 공시가 평균치의 15%, 100분의 15, 15% 곱하기 개발 대상 토지 면적, 뭐 바다, 하천 이런 면적은 제외한다는 거죠.